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또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 WTI 같은 경우는 83달러 선까지 좀 터치를 장중하다가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14% 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섹터별 흐름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앞서 짚어주신 내용들 때문에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초소재, 원자재주입니다. 평균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에너지도 평균 1% 넘게 강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헬스케어가 홀로 현재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계속해서 주간 단위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금융과 기초 소재가 나란히 3%대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섹터별 흐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좀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또 기초 소재와 또 에너지 또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에너지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대장주는 조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만큼이나 추위가 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파주의보, 동파 경계 단계 이렇게 발령이 되면서 좀 주말부터 날씨가 풀리겠지만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추위가 지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 에너지주 관련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천연가스 관련 대표 종목인 킨더모건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의 거래 마치면서 17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또한 셰일가스 관련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이 대번 에너지인데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셰일가스에 대해서 약세 흐름이 좀 전망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연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완만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번 에너지는 다만 간밤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일 또 이미 많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비교적 조정은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뉴욕 증시입니다. 우선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제가 오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또 인사이트 관련한 소식 짧게 전해드리자면 어게인 캐피털이죠. 거기서 존 킬더프가 미국 동부의 3분의 1에 대한 또 난방 수요 전망이 이번 주말과 1월 마지막 주에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날씨 시즌 내내 비요인이라든지 약세 요인에서 우리 또 다시 가격과 수요에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14% 넘게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우리 또 어제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준 종목이죠. 프리포트 맥모란 살펴볼까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은 연일 강세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역시 프리포트 맥모란도 5%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정규장 종가를 45달러 선에 형성했는데요. 지금 전고점이 46달러 선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는 그래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알코아 대표적인 알루미늄주도 간밤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네, 현재 CNBC 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점에 도달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철금속주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굉장히 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물량도 그렇고 이런 또 수출 금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계속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의 또 주인공입니다. 테슬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가 1,100달러를 다시 뚫고 올라갔죠? 네,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그리고 자동차주 중에서도 테슬라가 정말 간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93% 거의 4% 가까이 상승불 강하게 켜내면서 1,106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12월에는 7만여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3배 그리고 전월 대비 34%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뉴스트리트가 테슬라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인도량 최다치를 4분기에도 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주가가 올 연말에는 1,580달러 선을 상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장연구소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미국에서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공동 창업자인 스트라우벨이라는 인물의 발언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생산량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이 스트라우벨이라는 인물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레드우즈 머티리얼즈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생산량이 전기차에 이렇게 서포트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표했는데 향후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해당 발언이 얼마나 또 영향력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배터리 재활용 또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도 저번에 또 한번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슬라와 관련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GM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 관련한 소식들도 나와 있는데요. GM 얼마에 마감이 됐죠? 61달러네요. 네, 지금 제너럴 모터스가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런 좀 어떤 청사진을 좀 내놨습니다. 벤진가의 보도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명은 카브라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너럴 모터스 자사 중고차뿐만 아니라 타사의 중고차도 함께 판매할 것이다. 라고 현재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또 김기성 앵커께서 어떤 물가 상승을 견인한 부분 중에 중고차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현재 기존 중고차 기업들 조금 위협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기업인 카바나 그리고 카맥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카바나 만나보겠습니다. 카바나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4% 넘게 내리며 1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카맥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네, 카맥스는 조금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정규장 종가 119달러 선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 또 이와 또 연관된 또 자동차 뭐 전기차들 관련한 소식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종목이 있다면요,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또 실적과 관련한 또 소식이 있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번 달 말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제너럴 일렉트릭은 연말에 기업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다시 한번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아주 활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며 102달러 선에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보잉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에 대해서는 현재 모건 스탠리가 중국 하이난 항공에서 737 맥스 운항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737 맥스는 어떤 부품 결함이나 사고로 인해서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조금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중국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274달러를 유지했는데요. 간밤에는 0.66% 오르면서 217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주들이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에 또 비행기 출발을 이렇게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 앞서서 글로벌 브리핑 때 짚어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항공주 당분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잉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항마가 나타났다고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로켓랩이라는 기업을 스페이스 X의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어떤 우주 항공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것이 기업 규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성과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또한 지금 로켓랩의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은 자체 개발한 소형 로켓을 재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17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했을 때 50%가량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소식 전해지면서 로켓랩은 정규장에서 5% 넘게 탄력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또 추후에 또 진입을 해볼지 이런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우리 크록스가 있네요. 네, 소비순환 쪽이죠? 네, 크록스 지금 신발 브랜드여서 네. 굉장히 좀 편리한 네. 어떤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이랄지 그렇죠.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맞습니다. 네. 혹은 뭐 방송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걸 목격을 했는데요. 크록스가 지금 정규장에서 6% 넘게 거의 7% 가까이 탄력받으면서 $134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크록스를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어떤 소비재 시장에서 희소성이 있는 고성장 종목이다라고 좀 주목을 했고요. 헤이듀드 인수 소식을 저희 장영구소에서 저번에 네.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215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2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 주가까지 상향을 한 것을 보면 좀 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크록스가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장 연구소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도어대시네요. 에버코어에서도 소식이 나왔죠? 네, 지금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 도어대시인데요. 앞서 저희가 예전에 우버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에도 우버이츠 이렇게 식료품 배달이 향후 어떤 주식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버코어가 도어대시에 대해서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11월 고점 대비 40%가량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는 역사적인 저점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 상회로 상향했고요. 이번에 목표 주가는 $256를 제시했는데요. 도어대시는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2% 넘게 내리며 $140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타깃이 잡힌 것 같은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대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바로 최근 들어서 우리 기술주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술주들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또 테마가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실리면 더 좋겠죠. 페이스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는 대형 기술주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도어대시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 소식인데요. 도어대시의 CEO인 토니 수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다라고 메타 플랫폼스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타 플랫폼스는 이사회에 우수한 기술 섹터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토니 수를 영입함으로써 메타버스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교훈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한편 사실 메타 플랫폼스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 반독점 소송 진행해도 된다 이런 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반독점 소송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이 합병건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간밤에 0.33% 내리며 $333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주가 또 메타버스 또 관련한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
살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 섹터 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주 중에서 확인해볼 종목이 있다면요. 네, 지금 주요 은행주가 엇갈린 흐름 가져갔는데 그중에 0.61% 상승불을 켜낸 웰스파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내일 밤이죠.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현재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올해 최선호주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파이퍼 샌들러 역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웰스파고는 간밤에 5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이팔이 계속해서 요즘에 빨간불을 좀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 넘게 내리며 18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속에서 페이팔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어떤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